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한복판입니다. 연일 다양한 이슈가 터지고 후보들의 유세도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후보들 털어주는 인물 탈곡기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대선 주자들 그리고 대선 기간에 이슈가 된 사람들을 나달 털듯 아주 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탈곡기 한번 부지런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압도적 1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1위라고요? 지지율은 아주 답보 상태인 것 같던데. 네, 이준석 후보 최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비호감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예. 그간 비호감 꼬리표가 있던 이재명 후보는 호감도가 확 올라갔고요. 네. 이준석 후보가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제3지대 후보로서 거대 양당의 견제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이렇게 변명했고요. 제3지대 후보여서라는 이유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난 선거 따지고 보면요.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두 분 다 제3지대 표방했었는데 당시 비호감은 이준석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전에도 여러 여론조사가 진행됐었는데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 줄곧 70% 전후를 기록해왔습니다. 즉 원래 비호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젊은 정치인들은 지지율은 높지 못해도 그래도 뭐 진취성이라든지 참신함 또는 개혁성 뭐 이런 걸로 호감을 얻기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텐데 말이죠. 비호감에는 어떤 뭐 원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유 없이 싫은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핫한 게시물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터 디자이너 박시영 씨의 인스타그램인데요. 어떤 팬분이 선생님 왜 그렇게 이준석 싫어하시냐 경멸하는 이유를 듣고 싶다. 이분이 평소에 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 티를 내셨나 봐요. 이렇게 물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싫은 이유를 무려 18가지를 나열하셨습니다. 18가지를요. 네. 어이구 정성도 아주 그런 정성이 없네요. 어떤 이유로 18가지를 들었어요? 네, 다 소개해드리긴 너무 길고 몇 가지만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대표 등 본인 커리어 외에 실질적인 성과가 전무합니다. 정치 경력은 화려하지만 공익을 위한 결과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 타인의 제안은 냉소로 일관하면서 본인은 대안이 없습니다. 진지한 논의보다 조롱에 가까운 태도가 반복됩니다. 셋,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의 지지층만을 의식하며 그 바깥 세계에는 무관심합니다. 특정 집단만을 겨냥하는 행보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할 정치인의 자세와 거리가 멉니다. 아 정말 좀 매섭게 꼬집는군요. 네. 이준석 후보의 그 엘리트주의라든지 또는 뭐 타인에 대한 조롱 또는 혐오와 갈라치기 이런 많은 비판을 받아온 문제를 조목조목 다루고 있군요. 네, 박시영 씨는 글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글을 볼 때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남탓만 하며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젊은 진상을 마주한 듯한 불쾌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또 팩폭을 날리셨는데요. 이론도 모르고 현실도 모른 채 인터넷으로 수집한 얄팍한 지식을 들이대며 자기 변명만 반복하는 태도는 리더십은커녕 회사 신입으로도 쓸만한 유형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 기준으로 좋아요 8,500여 개 정도 받으면서 여러 커뮤니티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시영 씨가 다 짚어버려서 오늘 이은혜 위원이 탈곡하실 게 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진정한 탈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뭔가 고수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이 박시영 씨의 지적에 좀 덧붙여서 무엇이 이준석을 비호감 1등으로 만들었나 이 부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인은요.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혐오나 갈라치기는 그건 이준석 후보의 일종의 그 정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30 남성들 지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가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처럼 반페미니즘 정책을 펼친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가부 폐지는 이번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하죠. 네, 자신의 10대 공약 중에 무려 첫 번째로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예전부터 꾸준히 여가부가 남성을 역차별한다고 말해왔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정작 여가부 하는 일을 들여다보면 여성뿐 아니라 뭐 청소년, 다문화 가정,
또 한부모 가정까지 포괄하는 약자 정책 부처입니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는 남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갈등을 악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받으려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차별 해소 부처를 독립부서로 만든다. 이게 유엔의 권고이자 또 세계적 추세거든요. 이에 따라서 민주당의 경우는 폐지가 아니라 확대하고 개편한다라고 입장 정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뭐 소방관이나 경찰관 되려는 여자는 다 군대 갔다 와야 된다라든지 딥페이크 규제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지적한다든지 여러 반여성적 입장 밝혀왔습니다. 뭐 그 덕이라고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20대 남성들에게 그래서 지지율이 꽤 높은 편이죠. 네, 확실히 20대 남성 지지율은 이준석 후보가 가장 높습니다. 대신 반대로 20대 여성층에서는 또 가장 낮은 지지 받는다는 점 간과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반쪽짜리 전략이 언제까지 먹힐지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이고 특히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삶을 책임진다라고 자임한다면 여성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 좀 명확히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그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 단체도 공격했었죠. 네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또 갈라치는 것이었는데요. 지하철 시위하는 정장연에 대해서 비문명적 투쟁 방식이다. 연대가 아니라 인질극이다 등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는데요. 임태희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선이 넘었다. 또 나경원 의원도 전장연에 대한 폄훼와 조롱은 정치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위를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장애인들 시위는 이제 불편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위를 연대해 줌으로써 그것이 사실 사회적 도덕이고 올바름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사회의 사실 그 문명의 척도는 그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려받는가 뭐 이런 데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걸 무너뜨려 버리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선동함으로써의 문제가 갈등과 상처는 남았지만 해결된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요. 예. 이준석 후보가 대중의 혐오에 올라탔다기보다는 정치인이 나서서 혐오의 빗장을 열어준 게 가장 큰 그렇지요. 문제다라고 맞습니다. 지적했습니다. 예. 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준석의 선동이 이제 여러분도 마음껏 장애인을 공격해도 된다라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악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과연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와 혐오 이게 확실히 그 비호감 1등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뭐 또 다른 점을 짚어본다면요. 자기의 과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스스로를 사다리 서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사다리 서사? 네네.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준석 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공정 그리고 경쟁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다. 그런 거는 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과거에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역시 그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말이겠죠. 워낙 공정치 못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네. 이 책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 목동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었다. 중학생에 불과한 아이들 700명이 등수를 두고 다투었다. 지금 생각하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 그런데요, 이 목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안정된 직장과 높은 학력을 가진 부모님들이 또 높은 교육열로 만들어낸 한마디로 다른 지역과는 확실히 다른 학습 환경을 가진 동네잖아요. 그렇죠. 목동 유명하죠. 유명하죠. 서울대 나온 아버지를 둔 이준석 어린이는 어린 시절에 해외 유학도 경험했고 목동에서 공부하며 과학고등학교를 거쳐서 하버드까지 다닌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확실히 다른 학생들보다 이제 정보력이나 또는 인적 네트워크 기회 같은 것이 남달랐을 테니까요. 사실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그게 마치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가 이룬 성취가 보통 사람도 노력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결과냐,
고개가 좀 갸웃되게 되죠. 그리고 정치 입문 자체도 공정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아버지가 유승민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덕분인지 하버드 대학 시절에는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7살에 박근혜에게 캐스팅되고 공천권을 가진 비대위원으로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당시에도 아빠 찬스 논란이 거셌는데요. 경쟁조차 거치지 않고 정치에 입문한 말 그대로 불공정한 기회의 수혜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서도 또 이준석 후보는 여성가족부나 노인 무임승차 또 가산점 제도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불공정입니다, 뭐 특혜입니다 이렇게 개거품을 물잖아요. 그거는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사다리마저 아예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다리 꼭대기에서 시작한 사람이나 다름없겠네요. 그러니까 정작 사다리는 걷어차버리면서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지만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 구조에서 가장 큰 이익을 누린 사람. 그런 사람이 공정을 얘기하면 그냥 사다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훈계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똘똘 뭉친 자기애로 위선을 떠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재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재수 없다. 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정서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다음 한번 또 짚어볼까요? 네,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 원인 이번에는 그의 말과 태도를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입만 열면 남을 조롱하는 식으로 말하는 부분이요. 지난 그 대선 TV 토론 끝나고 나서도 그런 게 많이 지적됐던 것 같아요. 네, 나 이만큼 똑똑한데 너 이거 알아? 시간 줄 테니까 말해봐. 약간 이런 태도였잖아요. 그렇죠. 박상병이라는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싸가지 없는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맞았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백분 토론에 출연해서 선거 토론은 표를 얻기 위한 거지 상대방을 망신 주기 위한 게 아니다. 또 자기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준석 후보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뭐 근데 그동안 정치 활동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 정말 많이 보여줬고요. 특히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 조롱과 비아냥 정말 예. 대표적입니다.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안철수를 지지하지도 않는데 예. 괜히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그랬죠. 눈살을 찌푸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지난 대선 때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날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후보가 바로 페이스북에 이 부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 사진을 딱 올리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군요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할 줄 미리 알고 있었고 결국 자신의 손바닥 안에 놀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마치 본인이 부처인 것처럼 네. 말한 건데 꼭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비아냥대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투로 해야 되냐는 말이죠. 네. 거기에다가 안철수 의원을 향한 막말, 심지어 욕설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아, 욕설을 했어요. 네, 조금 더 과거의 일인데요. 예. 2019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입니다. 청년 정치학교 회식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을 뭐 병 X 이렇게 좀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 있는 데서 계속 그런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녹취까지 등장했거든요. 논란이 되자 이준석 후보 사석에서 한 대화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응했지만 결국은 당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당의 최고위원이 당원 들고 회식 자리에서 하는 말은 단순히 사적 발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요. 이 안철수 괴롭히기다라고까지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때도 이어졌습니다. JTBC의 가면 토론회라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예. 가면을 쓰고 목소리를 변조한 상태로 익명으로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 출연을 해서 안철수를 향해서 또 여러 비난을 쏟아부으면서 안철수 너는 뒤졌다 라고 또 욕을 한 겁니다. 공중파에서요. 네. 아니 아무리 익명 토론해주면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그 방송은 이 예. 이준석의 막말, 욕설 논란 때문에 2회까지만 방영하고 문을 문 닫았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뭐가 무슨 잘못이냐. 그러게. 예, 억울할 것 같고요. 또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예. 안철수 의원이 왜 복국집에서 이준석 후보랑 설전 벌였던 거 한참 뉴스 나왔잖아요. 기억납니다. 예. 예, 옆방에서 각자 식사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험담을 좀 했나 봐요. 예. 그걸 듣고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뭐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일화인데 예.
그 무슨 초등학생들 싸움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막 뉴스에 회자가 됐었는데요. 이 일을 또 이준석 후보가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썰을 막 푼 겁니다. 그때 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얘기했고라면서 본인의 심정을 이야기하며 안철수 의원이 이러는데 밥이 넘어가겠냐 이 XX가라고 또 방송에다가 안철수 의원을 지적해서 쌍욕을 뱉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튜브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용 방송이어서 실제 예. 방송에서는 그 부분은 삭제하고 내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예. 유튜브라고 해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것도 공당의 대표가 아빠뻘에 현역 의원한테 쌍욕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옆방에 자기보다 권력이 높은 사람, 좀 눈치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면 똑같이 쌍욕하고 똑같이 누구누구씨 조용하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을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대한민국 정당의 당대표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무척 좀 부적절한 것 같네요. 네, 안철수 의원을 향한 조롱은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선을, 넘었는데요. 이른바 고인 모독 논란이 있습니다. 이 역시 지난 대선 과정의 일이고요. 안철수 후보 유세 차량에서 사고가 있어서 유세원 두 분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있었죠. 예, 안 후보는 장례식장에 참여한 다음에 고인의 유지를 들어 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설마 여기다가 또 조롱을 퍼부었나요? 네, 아이고. 이준석 후보는 KBS에 출연해서 예.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을 하냐. 국민의당 유세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유서라도 써놓고 가시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비아냥을 댄 거죠.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이야기인데요. 아니 사실 유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평소에 돌아가신 분의 신념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선거 중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예. 그 뜻을 함께하던 사람이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본인이 뭐라고 그게 뭐 논리에 맞는지 틀렸다는지 핑계라는지 이렇게 지적질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금수만도 못하다. 폐륜적 발언이다. 이런 비판 쏟아졌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이준석 후보가 막말하고 욕설하고 이런 게 일종의 젊은 정치인의 표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의 태도가 일종의 성역을 무너뜨리는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무도 같은데. 하지 못하는 예. 일을 나는 이렇게 하고 도전한다. 있다. 예. 그런데 사회적 약자와 만만한 상대를 향해서 내뱉은 조롱과 욕설이 어떻게 개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이건 정치인의 자질을 논하기도 이전에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재수 없다라고 표현 드렸는데 재수 없는 사람이 싸가지까지 없는데 누가 호감을 하겠냐 이렇게 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더니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 1위의 원인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혜의 인물 탈곡기였습니다.